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노크 소리가 나더니 보험회사에서 나왔다며 잠깐 얘기를 할 수 있냐는 거야. 그래서 심심하던 차에 잠시 얘기나 나누자며 상담을 받았는데 외모가 꽤 괜찮은 여자였어요. 완전 미시. 누가 봐도 아줌마인데 젊은 애들도 좋아할 만한? 근데 보험 설명은 10분 정도 하더니 내 이름을 부르면서 상철 씨는 여자친구 있느냐? 남자답게 생겼다. 막 이상한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몇 살로 보이냐? 결혼한 거 같냐며 사적인 대화를 한참 동안 나누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당시 보험 든 것도 있고 지금 형편도 안 좋다고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고 했더니 명함을 건네주면서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하더라고요. 심심하면 카톡도 하라고 눈웃음을 치는데 이 여자가 지금 나한테 꼬리를 치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러고 3일 정도 있다가 밤에 카톡 날려서 교통사고 문제로 보험 상담을 받았는데 다행히 상담을 잘해줘서 고맙다고 나중에 퇴원하면 밥 한 번 사드린다니깐. 자기는 밥 대신 술이나 한 잔 사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최소 썸 타는 사이 아니면 같이 술 안 마신다고 장난을 치니 그녀는 한술 더 떠. 썸은 무슨 썸이냐며 그날 술 마시고 서로 애인 해주면 되지 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3살의 부모님이 물려준 잘 나가던 가구 제조 및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체가 경제적인 불안과 중국 제품의 난립으로 인해 경쟁력이 약화되어 수요의 급감으로 매출액은 감소하고 이익률은 축소되자 결국 부도가 나면서 한 방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회사는 파산하고 전 재산은 압류되어 경매에 걸렸다. 아내와의 결혼 생활은 약 15년 동안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부도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우리의 결혼 생활은 큰 압박과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돈 문제로 인해 긴장과 스트레스가 늘어나면서 서로 간의 의사소통과 이해가 어려워졌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사이에는 긴장과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를 해소하지 못한 채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아내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절망감으로 인해 이혼을 요구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에게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아들을 데리고 친정이 있는 미국으로 떠났으며 이로 인해 우리 가족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일부 지인들이 돈을 조금씩 내어줬다. 하지만 전 재산 일해봐야 3천만 원뿐이었다. 나는 지방으로 내려가 월 20만 원짜리 허접한 원룸 하나를 구하고 수개월 동안 나는 부도난 회사를 살리기 위해 지치지 않고 노력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과 상담하며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알아보았지만 불행하게도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회사가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것을 눈뜨고 구경해야만 했다. 내가 투자한 노력과 시간이 무산되는 모습을 목격하면서 절망과 상실감이 내 마음을 괴롭혔다. 그나마 가지고 있던 현금마저 바닥이 났다. 처음에는 새벽 인력시장을 통해 마기를 하러 다니며 힘든 노가다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며칠 하니까 몸살이 나서 도저히 계속할 수 없었다. 노가다도 해본 놈이 하는 거지 도저히 못하겠더라. 그래서 나는 마지막 수단으로 법인 택시의 면접을 보고 택시기사 일을 했다. 다행히 나에게도 잘 맞더라. 몇 개월 동안 잡생각 안 하려고 꾸준히 일을 빠지지 않고 성실히 나가다가 어느 날 재수가 더럽게 없지 하필. 신호받고 잠시 정차에 가만히 있는 내 차를 뒤에서 술 먹은 놈이 들이받고 말았죠. 내가 차 사고가 나서 보름 넘게 병원에 입원했었을 때 일이다. 병원이 워낙 작아서 사람들도 별로 없었다. 그리고 나는 찾아올 사람도 없었고 낮에 밥 먹고 약 기운에 잠이 슬슬 오려고 하는데 똑똑똑 한 아줌마가 정장 차림에 고개를 빼꼼히 내밀었다. 땡땡생명에서 나왔습니다. 아줌마는 내게 눈웃음을 살살 치며 인사를 하더니 시간 괜찮으시냐고 물었다. 난 그냥 심심하기도 하고 말동무나 할까 싶어 괜찮다고 했더니 그녀는 가방을 테이블에 내려놓고는 홍보물 몇 장과 사탕이 2개 든 비닐 포장지에 명함이 든 것을 내게 주었다. 그래도 미안해서 저는 아직 보험 들 생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괜찮으니까 얘기나 좀 들어달란다. 그 아줌마랑 한 20분가량 얘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자기 신랑도 자동차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말하더니 나더러 항상 운전 조심하라고 당부를 했다. 그리고 아줌마는 다음에 또 들릴게요. 몸조리 잘하세요 하더니 눈앞에서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며칠 후에 그 아줌마는 다시 내 병실에 들렸다. 어머, 아저씨 아직도 퇴원 안 하셨네. 당신한 팔이 부러지고 허리 쪽에도 타박상을 입어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나는 그녀를 반갑게 맞아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커피를 한잔했다. 현숙 씨는 만나는 사람 있어요? 없는데요. 괜찮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 주세요. 진짜요? 남자들 다 눈빛네. 현숙 씨를 놔두고. 그러게 말이에요. 나 눈 안 높은데. 현숙 씨가 워낙 이뻐서 아무도 대시 안 하는 모양이죠. 호호, 이 아저씨 사람 기분 좋게 해주실 줄 아시네요. 호호, 진심이에요. 그럼 진짜로 한 명 소개시켜 주세요. 나는 순간 묘책이 떠올랐다. 그럼 잘 됐네. 안 그래도 우리 회사에 호라비들 엄청 많은데. 한번 찾아보죠 뭐. 진짜요? 그녀는 들뜬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요. 생각 있음 소개시켜 줄게요. 그리하여 그녀와 수시로 카톡을 주고받으며 친분을 쌓아갔고 주말에 술자리를 가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나는 주말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드디어 때가 왔다.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멀리서 그랜저 한 대가 주차를 하더니 그녀가 내 쪽으로 걸어왔다. 아저씨, 오늘 만난 거 사주실 거죠? 그럼요. 현숙 씨가 사달라면 다 사줄게요. 우리는 근처에 보이는 포장마차로 들어가 조개구이 중자에 소주 한 병 그리고 산낙지를 시켰다. 자, 현숙 씨 한 잔해요. 네, 아저씨도 한 잔하세요. 화로 위에 조개는 지글지글 잘도 익고 있었다. 우리는 빈속에 술을 먹어서인지 취기가 금세 올랐다. 그녀의 나이는 45살로 5년 전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별하고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들과 둘이 살고 있었는데 보험일도 그때쯤 시작을 했다고 한다. 아저씨 우리 건배해요. 현숙 씨 너무 많이 마신 것 같은데. 왜요? 아저씨랑 연애하려면 취해야 하죠. 호호. 엥, 나 참. 무슨 그리 심한 농담을. 하하. 현숙 씨는 농담도 잘하시네요. 그래서 나는 연상녀가 좋아. 그렇게 가벼운 농담을 한두 마디씩 주고받으면서 한 잔씩 비우다가 보니까 둘 사이가 점점 더 심상치가 않아졌다. 두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건배. 진심으로. 우리 연애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그렇게 우리의 만남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후 그녀를 일주일에 서너 번씩 만나 데이트를 하며 서로 의지하며 지내다 보니 진짜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후 남자와의 과거가 약간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어린애들도 아니고 사별 후 5년이나 혼자 지냈으니 과거로 문제 삼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 걸 감수하더라도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사랑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과거 남자들 전화번호, 카톡, 카스 등등 다 삭제하고 차단하라고 누누이 말을 해왔지만 몰래 연락하고 만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중엔 파트너로 지내던 연하남도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이지 환장하는 줄 알았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래도 좋아하게 됐고 그런 만남 안 하고 저랑 잘 살 수 있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연락 와도 안 받고 차단했다고 말했던 그 연하남과 며칠 전 또 만났더라고요. 왜 그랬냐고 물었더니 그 남자가 자꾸 찾아와 어쩔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잘못했답니다. 이런 상황이 적응도 안 되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 상식으로는요. 일을 어찌해야 합니까?